지방흡입을 할 때 수술봉이 들어가서 지방층을 부수고 이것을 흡입해내는 본격적인 수술 전에 특수한 용액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입하는 전처치가 있는 것은 아시나요? 지방흡입이 처음에 옛날에 고안됐을 때에는 이런 조치가 없이 그냥 수술봉을 넣어서 지방층을 부수니까 뭐 예상할 수 있는 대로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또 출혈도 꽤 많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후에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고민한 결과 좀 특별한 용액을 이 지방층에 넣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는 작업을 하면서 지방흡입이 굉장히 이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되는 그런 수술이 된 거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고안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뭐 클라인 용액이라고 하거나 또는 그 부위를 이제 빵빵하게 부풀린다는 의미로 투메센트 용액이거나 뭐 이런 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성분이나 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로 그 생리식염수에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바이카보네이트를 첨가해서 만들게 돼요. 리도카인은 부분 마취 효과, 에피네프린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 또 바이카보네이트는 이 전체 용액을 산성에서 중성으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성분이 이제 식염수가 뭐 조직을 이게 물리적으로 약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 리도카인은 부분 마취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수술한 후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바로 이제 깨어난 다음에 뭐 직후 이때도 통증이 이 리도카인 때문에 많이 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술 진행하는 그 퍼포먼스 단체에서는 통증이 제법 생기는 게 지방흡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취제 리도카인과 수면을 이제 동시에 같이 이제 병행을 해서 수술하는 게 대부분에서 병원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되고요. 뭐 아주 간단하거나 소극적인 지방흡입만 조금만 할 때는 부분 마취로도 이제 시술이 가능한데 본격적인 제대로 된 지방흡입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부분 마취만 해서 지방흡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아주 소극적인 수술이 되거나 또는 수술 과정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잘 조합이 되고 또 시술자가 테크닉이 좋으면 수술 과정 동안에 환자분은 뭐 전혀 모르고 수술이 진행이 되고 이제 정신이 들으셔서 수술 직후에도 거의 통증을 잘 호소를 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붓기가 진행되면서 상처가 회복돼야 되니까 한 5일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되면서 좀 통증이 좀 더 심해지긴 하죠. 그런데 이 통증의 정도가 운동 많이 하신 날, 다음 날 근육통 정도라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통증까지는 아니에요. 개인차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수술 후의 통증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도카인은 이 부분 마취 작용 말고도 약간의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리도카인의 역할도 있지만 지방흡입하고 난 다음에 염증은 사실은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저 복강 안쪽과 달리 여기에는 이제 염증에 대항하는 그런 능력이 지방층에 좀 강해서 그래요. 혹시라도 뭐 염증이 생기는 상황이었을 때 이것이 이제 방치만 되지 않으면 또 치료가 잘 되니까 수술 이후에 뭐 관찰을 잘 하시는 정도로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포는 엄청난 중요한 구조가 아니라서 이 지방층에는 큰 혈관이 거의 없어요. 이것처럼 그 아래에 근육층까지가 좀 제법 근육은 중요하니까 제법 굵은 혈관들이 있어요. 이 지방층에 가는 혈관들은 약물을 사용해서 또 더 수축시킬 수가 있는 것들이라서 앞에 설명드린 그런 용액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지방흡입을 하는 거죠.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이 이 작은 혈관을 작용해서 더 수축시키고 혈류의 흐름 속도를 일반적으로 지방층에서는 100g 조직에서 분당 2에서 4ml 정도 이렇게 흐르는 것을 1ml 이하로 떨어뜨리고 그렇게 되면 수술 과정에 큰 출혈이 생기지가 않게 됩니다. 복부를 이버미를 이렇게 빙 둘러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뭐 일반적인 사이즈에서 제 같은 경우에는 출혈량이 한 150cc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헌혈하는 거에 반도 되지 않는 양이죠. 웬만한 시술자라면
지방흡입 과정에서 출혈은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혈이 조금 지나면서 피부층으로 올라오면서 멍을 좀 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멍이 좀 험하게 보이는 것에 비해서 통증이나 큰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간혹은 좀 이 멍이 좀 심하거나 체질 자체가 조금 그런 편이셔서 좀 피부가 좀 상할 수 있는 그런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이제 관리하고 관찰을 잘 해드려야 되겠죠. 전처치로 사용되는 특수용액의 성분과 그 역할은 설명을 잘 드렸죠. 이 용액을 지방층에 주입하는 테크닉은 시술자마다 많이 다릅니다. 좀 성향이 다른 지방의 층들에 균일하고 골고루 이제 용액을 잘 넣어줘야 되겠죠. 이 주입하는 테크닉이 본격적인 수술만큼이나 이 결과에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꼭 경험 많은 시술자를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액을 주입하는 그 양도 시술자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복부를 빙 둘러하는 전체 흡입에서 보통 사이즈에서 저는 한 5000cc 정도의 충분한 양을 주입을 하고 수술을 하는 편이고요. 이 용액은 수술 때 지방과 더불어 많이 배출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체내에 어느 정도 좀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절개 부위를 당일에 봉합을 하지 않고 그냥 열어놓고 이 용액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합을 다음날 하게 되죠. 본인도 그렇고 저도 이게 불편하고 귀찮기는 한데 회복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귀가하시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이거 열심히 짜가지고 많이 배출시켜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도 봉합을 안 해놨으니까 조금씩 새 나오기는 해요. 저희가 그런 부위에 이제 패드를 많이 드리고 또 예비분도 많이 드리긴 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매트리스 같은 것을 버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피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피는 아주 소량이고 수술할 때 나와 있었던 것 대부분이 그냥 물이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날 오셔서 절개 부위를 이제 봉합을 하면 분비물이 이제 잘 나오지 않게 되죠. 흡입의 전처치로 사용되는 특수 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약물이 지방을 미리 좀 녹여준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역할까지는 아니고요. 참고로 원하는 부위에 특별한 용액 주사를 뭐 이렇게 주사를 해서 그 부분에 지방을 녹여준다 뭐 이런 것들이 광고가 되죠. 정말로 그런 좋은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주입된 용액이 부분적으로 혈액이나 림프순환을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지방세포 안에 있는 그 지방 창고에 있는 지방의 대사를 조금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주사를 해서 지방 양이 줄어든다 이런 것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가로 그냥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일부 병원에서 이제 그 효과를 너무 과장되게 이제 부풀리면서 고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데서 기대를 하고 또 실망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용액들은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살 빼는 주사약들 있죠. 뭐 삭센다니,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약품들요. 이런 것들은 주사를 주었을 때 장기능의 억제를 기준으로 해서 식욕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약물이지 부분적으로 지방을 부수고 이런 것과는 좀 메커니즘이 많이 다른 겁니다. 이런 약물에 대해서도 언젠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